안녕하세요. 코로나 재감염자의 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재감염 중 몸 상태와 현재 상태, 그리고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8월 1일부로 바뀐 코로나19 정책에 관해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격리 기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격리 기간은 검사일로부터 7일차 밤 자정까지입니다. 제가 7월 26일 날 검사를 했으니까 26, 27, 28, 29, 30, 31일, 8월 1일, 즉 7일째 되는 날, 8월 1일 날 24시까지가 제 격리일입니다. 오늘 24시에 격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8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 24시에 격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혹시 코로나에 걸리시면은 며칠, 몇 시에 격리가 해제되는지를 문자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시면은 문자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간 경과에 대해서는요, 별거 없습니다. 처음에 걸렸을 때는 몸도 좀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제가 약도 잘 챙겨 먹었고 충분히 휴식하고 하니까 3일차 정도 되는 날부터 이제 거의 몸은 나은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장기침이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저녁 시간이 되면은 장기침이 조금씩 나와요. 동안에는 참을만 한데 밤에는 이게 너무 간지러워서 기침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많이 아프지 않은 상태고 저희 회사 같은 사무실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쉬지는 않고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화 받을 때 잔기침이 계속 나와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 빼고는 할만했습니다. 몸도 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는요. 코로나 격리자라도 대면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갈 때는 외출이 허락됩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에 이제 예약을 하고 그리고 도보나 아니면은 개인 차량 또 아니면 방역 택시 같은 걸로 이동해서 진료가 가능한데요. 이 내용은 코로나에 걸리면 오는 문자에도 아까 말씀드린 문자에도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문자에 보면은 네이버에서 심평정보통을 검색해서 119번 게시글로 가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운영 현황 안내를 보면은 첨부 파일이 있다고 거기를 검색해 보라고 하는데 열어보면은 이제 엑셀에 진료 가능한 병원들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워낙 많고 병원 주소, 전화번호, 어떤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핸드폰 화면으로 보기에는 조금 작다고 생각되고요.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워낙 많은 전국의 모든 진료시설이 그 한 엑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야지 제가 사는 곳의 병원들을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로 그 엑셀 파일을 열어봤거든요.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그런데 저처럼 그런 엑셀 자료나 이런 것들 필터링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은 그걸 검색하는 데는 별일이 아닐지 몰라도 나이가 드시거나 해당 엑셀 파일 조작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찾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후유증에 대해서인데요. 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아요. 괜찮은데 장기침이 제가 지금 잠깐 괜찮아진 거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침 때문에 뭐 영상을 찍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장기침이 심하게 많이 나고요. 끝나지를 않네요. 기존에 제가 코로나에 첫 번째 감염됐을 때도 격리 해제되고 나서 한 달가량 장기침을 달고 살았거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몸은 좀 나아진 상태에서 계속 집안에만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홈트라도 운동이라도 슬슬 해볼까 해서 홈트를 조금만 하면은 숨이 가빠지면서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호흡을 방해해요. 이게 별거 아닌 장기침인데도 그게 호흡을 막다 보니까 기침 소리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콧구역질까지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큰 문제였고요. 낮에는 그나마 좀 괜찮고 밤에 심해지고 또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하면 더 심해지는 편이고요.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장기침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지 코로나에서 완전 벗어났다는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저는 더 이상 이 장기침 빼고는 코로나는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보면은 저는 이제 격리 해제가 될 거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회사에도 나가고 밖에도 나다녀야 될 텐데 계속 기침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눈치가 보여요.
제가 그냥 바깥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기침을 해대고 있으면은 민폐죠, 사실. 코로나 걸렸고 나았어요. 걸려다 어저께 뭐 코로나 걸렸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나았습니다. 라고 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람마다 후유증이 달라서 후각이나 미각이 저하되는 사람, 두통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탈모까지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따로 이제 이 증상을 롱 코비드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코로나가 그냥 한번 걸리고 끝이 아니라 이 후유증들이 뒤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에. 전 다행히 최악의 상황인 탈모는 뭐 오진 않았지만 장기침도 꽤 큰 스트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뀌는 코로나 정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라 하면 8월 1일인데요. 집중 고위험군 관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60세 이상 고령층하고 면역 저하자 중에서 재택 치료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전화해서 상황 체크를 했었나 봐요. 몸이 어떤지 체크하고 물어보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8월 1일 이전에 코로나에 걸린 고위험군은, 그러니까 이미 걸려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고위험군은 격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전화를 받으시게 되겠지만,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8월 1일부터 코로나에 걸리시면요, 이제 보건소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오는 모니터링 전화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고위험군이진 않아서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고위험군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 올 때 몸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은 뭐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뭐 예약도 해주시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모니터링 전화를 더 이상 하지 않으시면은 분들은 조금 불편해지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비용이나 비용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정책을 종료하는 거긴 하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진짜 마지막으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올게요. 지난 7월 11일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의 생활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7월 11일 이후 확진된 사람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대상으로 지원이 한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받을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생활비 지원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정보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통장사본 한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원 가구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확진자의 근황, 그리고 후유증, 바뀐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앞으로 재확진 관련해서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